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요입니다.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조정장인 것 같기도 하고 하락장인 것 같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3년 상반기 6개월을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한 2개월 조정을 받는 건데, 아름다운 조정일 수도 있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오는데, 한 번쯤은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주식 투자죠. 조정을 이렇게 2달 받으면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건가? 이런 걱정, 오만 걱정이 다 나죠. 큰 시장을 보면서 대세 하락장이냐, 6개월 상승한 거에 대한 2달 조정이냐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세형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거시경제는 금리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환율, 금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죠. 물가 상승도 또 걱정이에요. 유가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멘탈 관리, 공포를 이겨야 됩니다. 동세형이 종합적으로 거시경제를 볼 때 22년 10월달, 12월달보다는 좋아요. 한마디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거시경제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작년 10월달, 12월달 공포 속에서 버텼지 않습니까? 짜증나는 조정인데 22년보다는 매우 환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장에서는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하나, 이런 갈등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저는 70% 이상은 주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갑자기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조정을 받는 척 하다가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오면 바닥이 언제였냐 식으로 갑자기 상승합니다.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사기도 힘들고, 한 70%는 무조건 좋은 주식을 바보같이 투자를 하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스타일인 거고, 각자 알아서 위기관리는 해야겠죠. 돈세형 스타일은 그냥 무식하게 주식을 보유하면서 버티죠. 작년보다 버틸만 하다는 그런 마인드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종합주가, 미국의 다우, 나스닥의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다 조정을 받지만 또 유별나게 이런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80%는 돈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락을 하지만 두산, SK네트워크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번 조정을 위기라고 보고,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매매를 하면 또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 주식은 상승한다. 종목에 집중한다. 시장을 보면 매우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SK네트워크가 상승을 하고 두산은 상승합니다. 그러나 주종목인 L전자, 그리고 LX세미콘, 기타 종목들이 하락을 해요. 야, SK네트워크 한 15%, 18% 먹고 팔아야 되나? 두산을 20% 먹고 팔아야 되나? 많은 갈등을 합니다. 모든 결정은 본인들이 해야 되지만 돈세형도 많은 갈등, 번뇌를 합니다. 하지만 돈세형은 30년 투자 경력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가는 종목이 가더라. 하락도 생각을 하고 상승도 생각을 하는 양다리 작전을 쓰고 있는데, 양다리 작전을 쓰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루에도 두산과 SK네트워크를 전량 매도할까? 그래도 20% 정도 수익은 어디야? 이렇게 하면서 아닌데, 가는 종목이 가는데, 지수와 상관없이 내 종목의 80%가 하락을 해도 가는 종목에서 최대한 수익을 땡기는 게 고수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매우 힘들더라고요. 실전입니다. 실전이 이렇게 힘들어요. 돈생이 보는 시장은 2개월 조정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중 금리가 거의 끝마무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벌써 받았어요. 미리 팔았어야 되는데 벌써 당한 거는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또 현금화 전략도 지금 타이밍은 맞지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상승하는 건 상승하는 대로 전략을 짜고 하락하는 거는 하락하는 대로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나. 핵심은 뭐냐? 최악의 조건에서 2개월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뭐냐? 하락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하는 버티는 전략으로 가자는 거죠. 버티는 전략. 보세요. 버티기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두산과 SK네트워크는 언제 매도할까? 하루에도 많은 번뇌, 갈등을 합니다. 대한민국 종합주가 월간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2년을 조정받고 올해 1월부터 한 6개월 상승한 거죠. 한 달 조정을 받았는데 2570이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조정이 있어도 2500에서는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최악의 조건은 2400
2450이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450. 하지만 2450까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2500부터 좋은 주식을 저가 분할 매수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 조정이 있어봤자 한 요 정도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요 정도 2450, 2500 정도는 미리 매수를 하는 저가 분할 매수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조정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하락이다. 왜냐면 상반기 6개월을 상승했어요. 그럼 2개월 조정은 매우 튼튼한 조정이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해집니다. 돈세형도 그래요. 돈이 하락하고 수익이 났던 게 다 까먹고 있으니까 매우 불안해집니다. 그 공포를 이겨야 돼요. 작년보다는 하락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하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공포의 심리를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준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최악의 조건은 2500에서 2450이 아니겠나. 그리고 현금이 있는 분은 사자의 심장으로 매수하는 게 따는 거죠. 종합주가 연봉입니다.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내년에 적어도 저는 올해 상승장으로 끝날 것 같고요. 내년에 이렇게 끝나고 내년에 이렇게 강한 상승장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냥 돈세형 생각입니다.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큰 조정이 보십시오. 확률적으로 1년 조정 받습니다. 여기도 1년이죠. 여기도 1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도 1년이요. 여기도 1년 받지 않습니까? 그럼 확률적으로 조정이 작년의 끝이라는 거죠. 잠깐 조정을 받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삼봉이 그려질 가능성이 많죠. 삼봉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봉이요. 그러면 이런 상승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타이밍에 바닥을 어딜지도 모르는데 주식을 다 팔고 매우 쌀 때 산다. 이거는 투자에 맞지가 않아요. 잔머리 쓰다가 좋은 주식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는 매수하는 게 맞다. 확률적으로 작년 조정이 끝이라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 조금 더 조정 받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 2500, 2450 그리고 이렇게 다시 큰 강한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년을 봤을 때 조정이 연속으로 때리진 않았어요. 파란 하락장이 2년 연속은 때리지 않았다. 2년 연속은 때리지 않았고요. 지금 빨갛게 그려졌지 않습니까? 이런 빨간 연봉이 그려졌는데 이런 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나스닥 종합을 무시할 수 없어요. 미국은 우리나라 장보다 매우 지금 상승장이에요. 당연히 미국은 지금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 된 거예요. 지금 하락장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하락은 있을 수 있겠죠. 요 정도 하락이 마지막일 거고 다시 여기서 1번, 2번 바닥을 찍고 자, 이렇게 다시 큰 시세를 주는 상승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벌써 미국도 이만큼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턴을 했고 조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고 조정 받아봐야 여기가 바닥이다. 그러니 다시 큰 장이 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100%는 맞지 않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확률적으로 왜 그러냐? 연중 금리가 끄트머리 다 왔습니다. 7월 27일 날 0.25를 마지막으로 올린 것 같아요. 5.50이 연준금리가 최고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2분기부터 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패드워치는 FOMC 기준금리를 9월달 동결한다고 해요. 톱니라는 미국 연준금리를 인상은 끝났다. 미연준 내년 금리 인하, 여기 이 뉴스는 미연준 내년 2분기 금리 인하가 골드만삭스가 3에서 3.25 그러니 지금 5.50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적어도 1포인트 급격히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금융장세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 끝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여름 이후는 금리를 내린다. 내년 봄부터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너무 쫄지 마시고 상승장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저는 상승장을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 금리가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내년 여름 정도 가다 이렇게 내린다. 내년에 함의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주식은 금융장세로 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대한민국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데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1329 원달러 환율이 꺾여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은 어찌 될지 아무리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별로 안 좋다.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다시 1,300원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강세장이 올 수 있는데 솔직히 돈세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겨내는 노하우는 내년에 주식장이 강세장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 계좌를 보지 않는다. 안 보면 속편해요. 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눈치 보면서 봅니다. 스마트폰도 보고. 그러면 또 멘탈이 흔들거려요. 숫제 어떤 때는 여행을 가시거나 안 보는 게 속편합니다. 성장 배당주는 주식이 하락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배당 주니까, 배당 상승할 거니까 나는 배당만 많이 주면 된다, 이런 속편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도 이겨내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배당을 보자 이거죠. 혼합형 투자는 이런 때 매우 유리합니다. 30%는 매수를 짧게 먹는다는 거죠. 방망이를 짧게 단타를 지속적으로 친다는 거죠. 뛰어난 매매 기법이 있어야겠지만 나름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단타는 뭐 어떻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좋은 종목 선택해서 매우 쌀 때 사서 큰 욕심 내지 않고 뭐 10%, 5% 이렇게 먹는 전략, 저는 이런 조종장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해 안 보고 안 팔고 버티는 사람이 승리자다. 제 경험이 그래요. 이런 때는 손해 안 보고 안 팔고 그냥 버티는 사람이 강세장이 왔을 때 돈을 벌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렇지 매우 힘듭니다. 버티기 힘들어요. 돈세형도 23년 8월 초반에 이익을 또 이렇게 하락장을 예상한 건 아닌데 제가 3천만 원 이익 실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반에 합니다. 이렇게 8월 8일 전에 10일 전에 이익 실현을 다 했어요. 한 3천만 원을 이익 실현해서 또 마음 편히 가자 했는데 3천만 원 이익 실현을 했지만 또 하락을 하니까 마음 편하진 않더라고요. 내 돈 날라가는데 그나마 3천만 원 건져서 다행이지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그나마 이익 실현을 3천만 원 한 거에 대한 위안이 있긴 있죠. 장기 투자한 종목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 기분 좋을 일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조정장에 3천만 원 이익 실현 매우 잘했다. 돈세형은 또 9월달도 월 3천만 원 이익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돈세형이 올해 23년 이익 실현은 4억 2천을 했어요. 월 평균 3,5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저는 뭐 생활비니 뭐 만족할 만큼 단타를 다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락하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근데 뒤돌아보면 이렇게 매월 단타로 이익 실현하는 거, 중장타 이익 실현하는 거는 또 작전이 성공한 것 같아요. 상승장, 대세상승장엔 이익 실현한 게 모든 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더 상승하니까. 근데 이렇게 조정장이 왔을 때 또 결과로는 4억 2천 이익 실현한 건 잘했다. 어찌됐든 올해 버틸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세형의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LG전자 우선주 잘 가다가 수익률 다 까먹었습니다. 제가 한 올해 3억 이상을 벌고 있었는데 지금 1억 겨우 지키고 있어요. SK네트워크가 효자입니다. 이 하락장에서 18% 수익을 내고 있는데 SK네트워크를 얼마에 매도를 할까? 제가 현재 총액은 6억 아닙니까? 많은 갈등, 번뇌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도 1억 5천을 매수했는데 시장에 비하면 수익률이 최근에 22%가 난 거예요. 돈세형이 분산 투자를 하면서 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보다는 나름대로 운이 좀 따라준다. 주종목인 LG전자 우선주, LX세미콘은 많은 수익률을 토해내고 있는데 최근에 집중 투자한 두산, SK네트워크가 시장에 비해서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면 위기가 기회라 된다고 생각해요. 섹트레가이는 많은 손해가 있죠. 23%, 1억 7천을 손해봤습니다. 그러나 섹트레가이를 저는 내년에 매우 효자 종목으로 지금 노리고 있어요. 저는 내년에 우주 항공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이한 종목은 별로 없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마이너스 5%, 수익이 20% 났다가 욕심냈더니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고요. DY가 좀 선전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방송한 DY가 마이너스 3밖에 안 지키고 있어요. DY 실적 좋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 6이죠. LG이노텍 최근에 6천만 원 샀습니다. LG이노텍은 만약에 오늘 25만 9,500원에 25만 5천 원이 내려온다. LG이노텍 25만 5천 원이 다시 내려온다면 추가로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고 분산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력 종목인 LG전자 우선주, LX세미콘이 올인을 했다면 지금 매우 난감하겠죠. 하지만 운이 좋았는지 SK네트워크, 두산이 시장에 비해서 선전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옮겨타기를 하든지 또 이 상태로 쭉 밀고 가다가 내년에 섹트레가이 많이 하락한 종목에
옮겨 타기를 하는 전략을 쓰던지요. 하지만 장기 투자에 대한 회의도 많이 느낍니다. 지금 몇 년째 L전자 우선주, LX세미콘 많이 벌었다 토해내고 많이 벌었다 토해내고 정말 주식 투자 쉽진 않습니다. 한 번쯤 큰 수익이 터질 때 매도를 해야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장기 투자한 게 별로 효과가 없지만 언젠가 강세장이 왔을 때 그때 지금 고생한 이 버팀, 인내가 큰 수익으로 제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돈세형 같이 28년, 23년, 28년 이상 주식을 한 사람도 조정 받을 때는 똑같이 힘듭니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식 참 편하게 한다?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따지면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니 각자 알아서 위험 관리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강세장 내년에 올 수 있다. 우리 최소 1년만 버티면 편한 주식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이겨내 봅시다. 인내를 하면 큰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가자! 100억!